명절 연휴에요. 온 가족이 모여 나누는 얘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얘기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명절에 정치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민심 이런 말도 있죠. 아무리 정치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정치 또 정치인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여러분의 궁금증 아닌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자 달서을 지역 맡고 계십니다. 윤재목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어떻게 연휴 첫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던가요? 연휴지만은 그 추석을 맞이해서 지역의 어려운 곳 또 비상근무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비상근무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번 한 주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처음 겪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게 정말 있으려고 그랬는지 한 열흘 전쯤에 한반도 지진 대책을 찾다 이 정책 세미나를 주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겪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9월 2일 날 국회에서 지진과 관련한 거의 최초의 그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지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그 알리는 시스템도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네. 또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같은 시간대 그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2도시에서 발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리 대비한 도시하고 대비하지 않은 도시하고 그 피해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그 이번 그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도 정말 그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대책들이 좀 마련되는데 이번 세미나가 조금 계기가 됐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윤재욱 의원님 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주민들과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추석 맞아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떻든가요? 시민들 직접 만나보시니까 앞으로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은 그 정말 정치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치가 과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뭐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 주마다 이제 만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정책들을 잘 반영해서 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가 달서을 맞으시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동네시네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달서울 지역에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교통방송이다 보니까 도로 쪽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지역은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네. 신도시가 점점 확장되는 그런 지역이고 다만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정주 여건을 얼마나 그 편안하게 쾌적하게 만들어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뭐 산적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우선은 신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내 연결도로를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 문제. 네. 또 이제 교통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선 터널이 뚫히고 또 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고 맞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상하로 정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제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접근을 어떻게
그 빨리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역의 도로 문제와 관련된 큰 과제들입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만은 우선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 IC가 내년 7월쯤 완공이 될 것이고 상하로 정체 해결을 위해서 고가도로 신설 문제를 지금 그 기재부에 네. 그 예비 타당성 검사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역 그 신도시권 내 연결 도로 문제는 그동안에 소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가 시장하고 협조해서 연간 최소 100억 이상 계속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많은 도로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록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이었죠. 제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가 하면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 구입 이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다면서요. 예, 야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나면은 삼각대를 설치하고 또 사방 500m의 그 거리에서 다 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불꽃 신호기를 네.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 불꽃 신호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화약류로 분류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규제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누구나 쉽게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있도록 네. 규제 완화를 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요. 제가 최근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명 셜록 홈즈법이라고 들리던데요. 국가공인 탐정 법안까지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취지에서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아이가 실종이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빨리 찾아주기를 기대를 하지만 네. 사실 경찰의 그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찰의 수사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불편을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OECD 국가 모두가 지금 공인 탐정 민간 조사업이 허가가 네. 돼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불편도 해소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처음 들어오셔서 뵀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왠지 굉장히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의견을 대변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추석 맞아서요. 아주 특별한 초대 현재 달서 을지역 맡고 계시고요. 새누리당 대구시 위원장 윤재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과 교통 상황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시대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016 TVN 추석교통 특별방송 지금은 정보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 맞아서요. 아주 특별한 초대 자리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 위원장 윤재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요. 경찰대학교 1기 수석 입학에 졸업도 수석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교통 상황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더 잘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어떤 교통 부분에 있어서 달서 지역도 그렇고요. 대구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대구 전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가장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대중교통의 어떤 수송 분담률을 좀 높여야 된다. 네. 우리가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도 가장 낮고 네. 또 도시 철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서울은 65%인데 비해서 대구는 30%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려야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도로를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습 정체 구역을 좀 해소를 해야 됐다.
그래서 그 신천대로 교통정체 문제 해소라든지 또 순환도로 빨리 완공해서 중심권의 교통을 좀 분산시키는 네.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 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드리는 것이 네. 우리 국회의원들 또 대구시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교통방송 전해드리고 있지만요. 도로가 상황이 좋습니다라는 이 말을 전해드릴 때가 저희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아마 구조적으로 조금 더 변경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명절이고 해서요.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쯤에서 의원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싶어요. 어린 시절의 추석,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죠? 예. 우선은 저는 어릴 때 이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시골 네. 고향에서 합천인데. 네. 그래서 이제 명절 되면은 새벽부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차표를 끊기 위해서 줄을 서고 네. 또 제가 어릴 때 차몰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리면은 고향 도착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멀미하지 않고 도착해야 되지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멀미하지 않고. 생각을 네. 하고 명절 때 소위 귀향을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또 저희 마을은 강가에 있는 마을인데 얼마나 소담스럽고 정감이 있느냐 하면은 시외버스가 강 건너에서 사람 한 사람이 오더라도 태우기 위해 서 있고 그렇군요. 네. 아무도 또 승객 중에 아무도 이것을 불편해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네. 그런 따뜻한 그런 기억들이 추석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네. 방금 전에 교통정책 얘기하실 때랑은요.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신데요. 그럼 고향 그리우실 것 같아요. 바쁘신 중에 혹시 고향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절 당일날은 꼭 제가 고향을 들립니다. 네. 산소도 가고 또 조그마한 시골 면사무소에서 당직 서시는 분들 찾아뵙고 차도 한잔하고 또 고향 경로당도 들러서 어르신들 인사도 드리고 네.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매번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아도. 그러시군요. 네. 고향의 자랑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명절을 모두가 다 이렇게 즐겁게 보내면 좋겠지만요. 사실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즘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다른 것보다 우리 조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그 취업 구멍이 작아지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원님이 쓰신 그 첫 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 책 속에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드셨던 일도 있었을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또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네. 대구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장이 청년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고령화되고 또 산업 구조가 개편이 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고학력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있는데 이런 수요에 맞는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짧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세상에 공짜는 없고 하여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꼭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정말 그 자기가 목표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 열정이 가득해서요. 이런 취중생들 가운데 언제가 나도 한번 정치를 해볼까?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정치라는 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정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을 줄 아는 건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누구나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 기초 의회부터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이렇게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고위 공직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공직을 퇴직하고 덤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시작한 그런 그 프로 정치인 그들이 이제 그 정말 정치 무대의 주역이 되는 그런 네.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치의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단계를 밟아서 성장한다면은 누구나 제가 말씀드린 정의감과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대학교 출신 그때부터요, 이렇게 줄곧 1호 어떤 첫 번째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지역의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신데 리더로서 뭔가 갖춰야 될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배속 선두주자 또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명예는 있으나 대단히 가혹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를 하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리더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이익들이 충돌하는데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저는 가장 우리 시대에서 요즘 격차 해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와 균형 감각 이것이 리더에서 가장 리더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선거 때 생각이 나는데요. 싸움꾼보다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간의 의정 활동 또 그 결과 여태 내가 잘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되돌아보실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정치를 하면 초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입장, 처신 또 선수가 높아지면서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나 입장 이런 것들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초선 의원들은 가급적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스탠스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민생을 잘 챙기고 그런 것들이 초선 의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제가 지역 주민들이 공약한 거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공약을 잘 지킨 의원으로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공약을 잘 지키고 또 지역 주민 절반을 만나겠다는 소통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도 지켜냈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또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생도 잘 챙기지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TK 정치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또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도 없고 또 거슬러서도 안 되겠죠.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추석 연휴 민심만이라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추석 맞아서요. 아주 특별한 초대 새누리당 대구시 위원장 윤재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